면면을 보니까 이렇게 조용히 그동안 의원님들이 이미 그 안 지사님을 마음으로 굉장히 많이 서포트하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느꼈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합류할 의원님들이 계신 걸로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안 지사님을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확장성과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갖고 있는 인간성, 인간적인 면목, 그런 곳에서 울림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너무나 엄청난 일을 겪고 있어서 이 탄핵이라는 어떤 그 돋보기로 지금은 그것만 보고 싶어 하는데 이제는 탄핵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탄핵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새로운 그 지도자상, 새로운 리더십으로 국민들은 좀 품이 넓고 가슴이 따뜻한 이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을 원치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또 안보 문제나 그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렇게 위기에 처할 때는 어떤 이념 대립보다는 이 공동체, 그러니까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하고 또 그런 국민 모두를 껴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원치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한국에 위기가 닥쳐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합된 힘, 통합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 지사가 그동안 자기가 평생 동안 30년 동안 정치인으로서 겪어온 어떤 그런 당금질을 통해서 스스로 마음속에 축적했던 그런 포용력 그리고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오늘 의원 멘토단 단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또 부족한 면이 있으면 많이 말씀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건지 단장으로서 오늘 회의를 가보니까 그동안은 이제 백재현 의원님이 이것을 꾸려왔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그냥 단장으로서 인사만 드렸고, 뭐 저희 농담으로 백재현 의원님이 부단장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제 뭐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제가 하는 일은 전반적인 것을 그 멘토단 회의에서 이렇게 점검을 해서 그 점검해서 결론 내린 거를 안 지사님과 소통하는 일, 그것이 주로 제 임무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전문성과 또 그런 어떤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다른 어떤 캠프처럼 이렇게 무슨 직책을 맡는 것은 아니지만 안희정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서포트하는 그러한 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안희정 캠프의 메시지는 충청의 대표에서 국가대표로, 이것이 오늘 제가 멘토 단장을 맡으면서 시작한 첫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안희정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충청의 대표였다면 이제는 국가대표가 돼야 되는 것이다. 국가대표 되려면 사실
지역 활동이나 이런 것들 같이 좀 하려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획은 뭐 바뀐 게 가시화된 게 있는 건가요? 일단은요,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하십니다. 광주 방문에는 저하고 기동민 의원이 수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는 오후 3시인가? 조계종 총무원장님 예방이 있는데 거기도 일단은 제가 같이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멘토단에서 그런 일정 조율도 하고 또 메시지도 정리를 할 그런 예정이고요. 주로 이제 그 메시지 관리와 어떤 그런 전략적인 부분은 이철희 의원님이 중심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일정과 관련된 부분은 기동민 의원님이 주로 책임을 맡아서 그런 것을 멘토단에게 보고하고 또 거기서 결정이 나면 그거를 제가 안희정 지사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이 이제 8번 정도 남았는데 이 토론과 관련된 부분도 좀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케어하는 어떤 좀 팀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탄핵 이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 제시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떤 그 전문가 그룹의 멘토단이 또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지사님 최근에 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셨는데 단장으로서 어디까지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고 좀 자신감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지금 떨어지는 이 시점에 의원님의 합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떤 결심으로 지금 이 시점에 합류하시게 됐는지도 같이 좀. 일단 1차 목표는요. 안 지사의 그 지지율을 20%대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일단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다른 한 단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이제 안 지사님의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합류를 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저주저 하다가 이거 떨어졌으니까 이걸 우리가 좀 더 받쳐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마음가짐이랄까요? 그런 거고요. 그동안에 이제 제가 저 나름대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사를 쓰시면 그 기사에 대한 그 왜 연령별 그 가장 많이 본 뭐 이런 그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제가 주말부터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처음에는 제가 안 지사의 멘토단으로 갈 것이다라는 예정 기사에는 50대가 가장 큰 반향을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은 보니까 제가 좀 의외인데 20대가 특히 20대 남성이 굉장히 큰 반향을 보였고 특히 안 지사의 기사에 대해서 남성분들이 굉장히 반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느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그 지지층의 반향을 제가 좀 더 면밀히 보고요. 이 여성층의 지지자를 끌어올리는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제는 주로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많이 왔습니다. 안 지사님 도와주세요. 지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뭐 이제 이런 문자 메시지가 많이 왔는데 주로 어떤 분들의 문자가 많이 왔냐면 선거인단에는 등록했는데 지지자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런 분들의 문자가 많이 왔고요. 또 광주 호남 지역에서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우리 박영선 선배 하면은 좀 삼성 개혁이나 좀
개혁적 성향으로 우리는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 안지사의 약간 그 아우르는 그런 통합 행보와는 조금 결이 맞지 않느냐 그런 지적 혹은 생각도 있거든요. 네. 뭐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보완제로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안지사가 생각하는 어떤 최근에 책도 냈던데 콜라보네이션이라고 냈던데 그러니까 조화로운 국가 그런 취지에도 저는 그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지사님 대연정 발언이 약간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 탄핵 이후에 그런 연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대연정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여기에 붙여서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 보니까 좀 자유한국당이랑 바른정당 분류해서 보시면서 좀 자유한국당이랑은 어렵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지사랑은 좀 결이 다른 대연정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일단 그 안지사의 대연정 발언은 저는 길게 보고 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핵이 마무리되면 국민들이 안지사가 저 얘기를 왜 했는지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하신 그 질문과 관련해서는 안지사의 대연정에는 항상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었냐면 개혁과제에 동의한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는데 이 개혁과제에 동의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항상 빠지고 대연정에만 방점이 그동안 찍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과제에 동의한다는 것은 서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네. 그리고 안지사가 이 개혁과제에 동의한다면이라는 조건을 한 번도 뺀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발언한 내용을 쭉 보니까. 그래서 뭐 무조건 뭐 아무하고나 하겠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닌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선 주자분들은 자유한국당이 적폐 청산의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그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지금 박근혜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껴야죠. 그런데 그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저는 깊은 반성을 한다면 저는 그런 어떤 용서하는 마음도 일부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는 여전히 문재인 대표 대세론이 아직도 유력하게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안지사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할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당내 경선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할 전망 승리할 전망이요. 저는 뭐 문재인 캠프 쪽이 들리는 말로는 공조직을 이제 거의 섭렵을 했기 때문에 뭐 넘기가 힘든 벽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선거인단 수가 200만 명을 넘었으면 글쎄요 그런 공조직의 힘으로만 버티기에는 바다가 굉장히 넓은 바다가 형성되는 것이 아닐까요? 네. 어제 김종인 전 대표랑 티타임 하시고서 이제 탈당 이제 의도 어느 정도 미리 알고 있으셨다고 보이는데 그게 오늘 이제 멘토 당장 발표하시는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또 이제 제안하고 며칠 동안 고민하신 걸로 아는데 그 며칠 고민하시는데 제일 크게 이제 고려하신 부분이 어떤 건지 사실 뭐 이제 지났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오늘 김종인 대표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의원들과의 티타임은 사실상 김종인 대표의 고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더 이상 저희가 뭘 설득한다고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어제 김종인 대표가 어떤 마침표를 찍으셨기 때문에 제가 안희정 지사 쪽에서 오늘부터 그 멘토단 단장으로 합류해 주셨으면 하는 굉장히 좀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 늦게 오늘부터 멘토단 회의에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네,
지금 안지사나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대표 탈당을 만료하는 논평을 냈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아까 댓글에서도 봤듯이 탈당을 하신다면 이후에라도 정치나 뭐 경제문제 쪽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다 이런 식으로 탈당 만료보다는 이후를 같이 약속하는 방향 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결이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문 대표는 특히 모셔오는 분이시잖아요. 글쎄요, 제가 그 문재인 대표 쪽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는지 제가 기사를 아직 못 봐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코멘트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그 탈당을 하신다면 탈당 이후에 경제 민주화, 탈당 이후에 경제 민주화와 정치를 같이 뭐 잘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탈당 말고는 하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그 지금 얼핏 듣기에는 그 워딩대로라면 그 문장 자체가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죠? 아니 이미 나가셨는데 어떻게 같이 합니까? 근데 이제 그 분위기가 뭐 반친문 이렇게 좀 나뉘어지는 분위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부담이 있으시다거나 제가요? 네, 뭐 분위기가 이렇게 가면 아무래도 대결 양상 이렇게 가면 안지사가 그간 얘기했던 뭐 당투와 뭐 이거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의 시각에서는 이제 뭐 친문, 비문 뭐 이렇게 나눠서 기사를 쓰고 싶고 또 그렇게 써야 재미있고 그러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멘토단에 가보니까 거기에 이미 합류해 있던 의원들이 좀 비문 진영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어떤 분들인지는 그분들이 지금까지 공개를 안 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허락 없이 그분들 말씀을 막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거는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 말고 그냥 대표님 이제 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오실 분들은 조금 누구가 있을지 좀 얘기해 주시죠. 아까 이제 추가로 합류하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어제 이제 김종인 대표님하고의 차담이 끝난 다음에 저하고 정치를 같이 했거나 뜻을 같이 했던 의원님 몇 분이 상의하는 회의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희가 이제 뭐 어떤 그 결정을 한 것이 있다면 그 지금 탄핵 이후에 어떤 그 국가의 통합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데는 서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네. 김종인 대표한테 같이 안지사를 붙자고 그런 제의를 안 하셨나요? 어제? 제가 뭐 한참 전에 했었습니다. 한참 전에 했었는데 김종인 대표께서 그 안지사에 대해서 어떤 그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김 대표님이 과연 문재인 대표의 그 벽을 넘을 수 있겠냐 거기에 좀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의원님이 김종인 대표에게 안지사를 돕겠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뭐라고 이왕 가서 할 거면 열심히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문 대표님 나가셔서 어떤 역할 좀 하실 것 같으세요? 뭐 제가 짐작가는 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김종인 대표님께 직접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뭐 안지사님 약간 뭐 약하신 부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큰 가치는 있는데 구체적 내용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청년들의 마음이 지금 너무 문 대표님으로 가 있는데 청년층을 어떻게 공략할 것에 대한 모르면이나 전략이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데 물론 멘토단장님이 맡긴 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어떻게 공략할지 생각하신 게 혹시 있으신지.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안 지사가 저한테 이 멘토 단장을 맡아달라고 그러면서 한 이야기 중에 글쎄 제가 이것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게 좋은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대목이 어떤 거였냐면 안 지사가 의원님 저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어떤 그 대연정 발언으로 이제 많은 아픔이 있었는데 본인은 정말로 계산하고 한 게 아니다. 그냥 그 부산대에서 젊은이들이 질문하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이해하려고 예를 든 거였는데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연정 이후에 대연정 발언 이후에 문재인 대표가 분노가 빠졌다라는 그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이 너무 가슴 아팠다고. 근데 그때의 그 안 지사님의 표정이라든가 이런 게 제 마음을 좀 움직였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가슴이 아팠냐 제가 여쭤봤더니 사실은 자기가 그 정치인으로서 정당 생활을 하면서 30년 동안 정말 그 분노를 삭히면서 3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께서는 본인이 왜 그 말을 했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형님 같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분노가 빠졌다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그 분노를 삭히려고 너무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그것이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팠고 정말 그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분노를 분노로서 갚는 어떤 그런 정치사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30년 동안 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분노를 분노로서 갚지 않고 분노를 마음속에서 버리려고 굉장히 노력하는구나. 근데 사실은 저도 지금 정치한 지 13년이 됐습니다만은 그 마음속 분노를 삭힌다는 게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내가 좀 지금 도와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외롭게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느꼈어요. 네. 이재명 성남시장이 뭐 오전에 저 직접 전화 드려가지고 도와달라고 했다고. 저한테? 네. 예, 전화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님이 저한테 저는 의원님한테 이거 도와달라는 말을 감히 해도 되나 이렇게 막 고민만 하다가 말을 못했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한 발 늦었다고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같이 도와드리겠다고 두 분이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팩트 확인 하나만 그 10명에 저희가 알고 있는 10명이 좀 넘습니다. 예. 거기 안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김종민, 정재호, 조승래 선배, 백지현 선배 포함입니다. 예. 이분들은 그럼 언제 공개를 아마 하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그 중에 몇 분은 커밍아웃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커밍아웃 하실 분이 그거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근데 좀 있습니다. 예. 대여섯 명 정도. 그거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예. 커밍아웃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오늘 거기까지 여쭤볼 시간은 없었고요. 아무튼 그분들이 꾸준히 그렇게 회의를 해 오셨더라고요. 네. 언제부터 회의를 하신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안 지사님 줬던 그 선거 캠프가 있잖아요. 네. 거기랑 관계 설정이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 아직 뭐 캠프가 어디 있는지 캠프도 못 가봤는데 오늘 그 회의하는 그 형태로 봐서는 일단 실무팀에서 뭔가 안을 짜갖고 오면 그 의원 멘토단에서 그 안을 보고 그 선택하는 그러니까는 그 어떤 방향을 설정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제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실무팀들이 일을 굉장히 잘한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기존 의원님들이나 그 개헌파 의원님들의 뭔가 세력적인 결합 조직 가능성도 있나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지금 말씀하신 10여 명 의원 말고 몇 분 정도 더 결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이제 경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세결집으로 볼 수도 충분히 있죠. 몇 분 가량 되느냐가 저희들은 좀 중요한 거여서 예상은 충분히 글쎄,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은 조금 아직 상황 파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30분 이상, 30명 이상. 그거 확실히 모르겠어요. 예. 이제 이 정도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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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